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그 유산 상속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서들 왜 작성해야 되는지 잠깐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연말에 그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이 되고 나서 그 이제 피스컬 클리프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제 세법 같은 걸 조정을 하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과연 상속세, 재산세가 상속세라든지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였는데 일단은 이제 5 밀리언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스테이트 텍스, 연방의 스테이트 텍스는 없는 것으로 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방 그 상속세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 외에도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증여를 받는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텍스가 없지만 신분에 따라서 또 그것도 이제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배우자가 사망해서 상속을 받는 피상속 배우자가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2013년의 경우에는 14만 3천 불까지 밖에는 그 상속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의 밸류가 있다면은 그 상속세를 내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 이제 증여라든지 뭐 세금을 같은 것을 이제 제한하는 거 그리고 이제 피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내가 재산을 어떤 정도의 몫으로 나눠줄 것인가 그거를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본인이 생각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유산 상속 관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이제 사망하는 시점에서, 누가 과연 이제 법정에 프로베이스를 하고, 유언이나 그런 것을, 프로베이스를 하고, 또 이제 재산 분배를 하고, 또 이제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부채 정리 같은 것을 하는지, 그 엑스큐러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 상속 관리자, 재산 상속 관리자를 누구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적시하지 않으면 거의 디폴트 룰로 이렇게 뭐 배우자나 뭐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되지만 만약에 이제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두 배우자가 같이 동시에 사망하거나 그러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유언장을 써야 되는 이유를 이제 저번에 말씀을 드리면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 의뢰인들을 만나보면 저희 고객들도 보면은 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십니다. 어떤 분들은 뭐 아들, 딸 구별 없이 똑같이 나눠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장남이니까 조금 더 줘야 된다라는 분도 있으시고요. 또 자녀들이 얼마만큼 그 재산을 축적하는데 또 공여를 했느냐를 봐서 또 줘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명확하게 퍼센테이지를 적어 놓지 않으시면은 그냥 똑같은 그 배분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유언이라는 건 과연 나이가 드신 분들만 해야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젊으신 분들도 그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젊은 부부가 아이가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한쪽 배우자만 사망을 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이제 아이의 다른 쪽 생부나 생모인 경우 가디언십을 갖게 되지만 만약에 이제 세컨 매리지여서 아이가 스텝선인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면 과연 내 자녀에 대해서 법정 관리인이 누가 될 것인지가 또 디스퓨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걸로 뭐 최지은 씨, 뭐 또 그 배우자 조민성 씨, 뭐 이런 분들의 그 사건도 보면은 그 아이들 어린 자녀가 있을 때 그냥 준비가 없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과연 이제 일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살아있는 아이들의 생부 생모가 권한을 갖지만 이제 다른 컨텍스트에서는 달리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이 유언장 외에도 보통 이제 저는 항상 권유하기를 단순하게 유언장이 아니라 이제 관련된 그런 재정 관련 서류를 다 일단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설명을 잘 드리면 이제 따르십니다. 그 유언이라는 거는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재정 그 위임장이라는 건 내가 살아있지만 somehow 뭐 이렇게 코마 상태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신은 있지만 수족을 움직일 수가 없다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뭐 서명을 할 수 없거나 뭐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거나 은행을 열거나 구좌를 열거나 닫거나 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도 어떤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임장이 필요한데요. 주마다 그 이제 statutory limit 그런 위임장의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법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이제 specific 뭐 일반적으로는 건강한 상태에서는 예를 들어서 집을 산다 그러면은 함부로 그 위임장을 주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뭐 어느 프로퍼티를 사는데 위임을 한다라고 적시하는 게 safe하고요. 일반적으로 유언 상속 그러니까 재정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 에스테이트 플래닝과 관련해서 하는 경우에는 내가 disability가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로라도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임자를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이제 아주 배우자라든지 아니면은 성인 자녀 또 그 자녀들 중에서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주고 믿을 만한 자녀를 보통 선택을 하십니다. 또 그 외에도 건강에 관련해서 리빙 윌이라는 것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돈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돈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그 자기가 이제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갑자기 이제 병원에서 뭐 의식을 잃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주 장기간 병원에 있으면서 그냥 이제 식물인간 같은 상태가 됐을 때 그럴 때 미국에서는 굉장히 그 자기 신체에 대한 결정은 본인 외에는 아무도 이렇게 마다할 수가 없다. 인권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하실 때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예를 들어서 영양 공급을 계속 해주길 바란다든지 아니면 내가 아주 장기적으로 별로 구제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나는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치료는 원치 않는다든지를 평소에 해놓고 또 그런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내가 만약에 의식이 없거나 그런 상황에서는 내가 나 대신 결정권을 누구누구에게 위임을 한다라는 것도 적시를 해두시면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됐을 때 그 준비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이 잊어버리시는 것이 그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에셋이 있고 어카운트가 있고 그러지만은 그거를 잘 정리를 안 해놓으시면 뭐 유언장이라고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를 전부 다 적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재산이라는 것도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항상 그 인벤토리라든지 자기 에셋과 부채라든지 그런 거를 리스트업을 잘 해두시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뭐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것도 평소에는 쉐어를 안 하시더라도 자기가 유사시에는 어떤 식으로 그 어카운트나 액세스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이렇게 세이프한 곳에 보관하셔서 해두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예기치 않은 거는 아니었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이렇게 아프셔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 그렇게 패스워드가 없어서 남아있는 생존 배우자가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윌 같은 것을 해놓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한번 다시 좀 구체적으로 해보기로 하고요. 의외로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윌 같은 것이 없고 아니면 사람이 사망했을 때 바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심지어 뭐 이렇게 예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재산으로 그냥 집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이제 디폴트로 상속을 받았어야 될 아버님이 또 연세가 많이 드셔서 그 아버님이 어떤 집행을 하거나 코렉트를 하려고 해도 거동을 하실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밑에 손주가 그 이제 함부로 타이틀을 어떻게 테이크오버도 할 수 없고 그런 아주 난처한 상황에 그렇게 처하셨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문제 같은 거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평소에 이렇게 여유가 있으실 때 잘 생각하시고 관리를 해두시지 않으면 또 이렇게 자손들에게 또 예상치 않았던 어떤 어려운 문제를 남겨주는, 그러니까 감사하기보다는 이렇게 골칫거리를 남겨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도움되셨기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